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월요일 아침인 오늘도 실전매매정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강보하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국내 증시는 코로나 급증세도 일단 상승세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갭상승을 주고 나서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또다시 또 강하게 또 신고가로 또 갈아치우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미 벌써 국내 확진자 1,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대한감염학회와 그다음에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1,000명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1,000명이 도달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 빠질 거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00명을 도달을 했는데 지금 시장 코스피 무너지고 있는 데만 봐보세요 한번. 제가 이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1,000명이 돼도 안 빠질 거다 시장은. 그래서 시장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그 유동성 장세 그 힘이 더 강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옥시타 쪽과 셀트리온 쪽, 그다음에 우리 국내 제넥신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백신 회사들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부작용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그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제의 그 효용성이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접종이 되고 나서 1개월 뒤 내지는 앞으로 길게 보면 4개월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치료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업그레이드 제품이라든지 그 뒤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더 효과가 더 있다더라. 아니면 우리 국내 백신에서 좋게 뭔가 만들어내갖고 이런 걸로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안 빠질 거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지수를 3,000을 얘기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서 계속 그 지수 기본적으로 다 3,000을 넘길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거 3,000 넘어가면 그 다음에서 3,200에 3,500 아마 보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3,000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3,000이 목표치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4,000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제 제약업종들이 흐름들이 괜찮고요. 제약업종들이 흐름들이 괜찮고 클린룸 관련주 쪽, 클린룸이 아니고 그 음압병동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마스크 관련주도 좀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 교육주들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런데 교육주도 움직이는 건 반갑기는 하지만
제약주들이 훨씬 더 모멘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주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이라도 이동을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제약주들은 내년 1월 달, 2월 달에도 계속 달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내년서부터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헬스케어 관련주 쪽과 제약주들은 바이든 헬스케어 관련주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지금 코스피 뭐 강하죠. 코스닥도 지금 강한 흐름이고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소외됐던 종목들의 업종의 혹은 종목별 순환 매장이 계속 될 거고요. 지수는 계속 상승 랠리를 계속 줄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 이슈로 흔들 것 같을 때에서 제약바이오 잡으라고도 이미 벌써 10월 달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11월 달 한 달 내내에서도 제약주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약주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도 내년에서는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서 그쪽에 있는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을 대비를 해서 반도체 업황에 있는 종목들에서 좀 사이드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장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쪽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오늘 월요일장인데 강하다라는 느낌 보여주면서 3단계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투자자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주와 반도체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특별한 이벤트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의 죽은 종목, 수익률 박살난 종목들 심폐소생술해드리는 프로젝트인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에이프로젠제약과 파루가 1% 조금 넘는 수익률 내고 있는 가운데 ABL바이오 8.6%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05%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KM 올라와 있네요. 박스권 매매 패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M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KM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마스크 관련주 쪽이긴 하지만 이쪽이 방진복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호복, 방진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린룸 사업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 반도체 들어갈 때 이제 막 깨끗해지잖아요. 먼지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런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KM이 이제 클린룸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었고 한답니다 아니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업황을 보게 되면은 섬유 의류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기업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섹터가 반도체 장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이따 가격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전일 있었던 이제 녹십자 셀에 대한 종목을 리뷰를 해드릴 텐데 이 종목은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을 가져 나온 거죠. 한 번은 이제 11월 27일 날에 한번 갖고 나왔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전일날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12월 11일 12월 11일 날에는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가격이 들어오질 않아서 아쉽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녹십자 셀 차트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뮨셀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명형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자연세포 치료였고 NK세포 치료, 그 다음에 T세포, 그래서 표적암이라든지 그 NK세포를 가지고 그런 이제 그 질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이제 신기술인데 이게 2017년도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을 그 당시에서 같이 추천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좀 가볍기 때문에 항상 녹십자 랩셀이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녹십자 셀도 같은 비슷한 이슈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어서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다 보니까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고
지금 녹십자 그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전날도 나왔었고요. 계속 있었던 이슈니까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의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들 그게 융합이 되면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녹십자 랩셀은 많이 갔어요. 랩셀은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은 바닥에서 이미 벌써 이 고점을 뚫고 이만큼 올라갔으니 녹십자 셀도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서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 전날은 매수 가격이 미도달렸지만 그 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에서는 가격이 들어왔으니까 11월 27일 날 42,300원에서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이니까 지금 수익이 좀 났죠. 한 23% 정도 가까이 났을 텐데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얘기는 안 팔지 않고 팔아야 됩니다. 절반 이상을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 있죠. 그걸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겨놓은 것들은 정고점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서도 계속 제약주에 대한 흐름들은 좋을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쭉 끌고 갈 수 있는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은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여놓고 그래서 수익 실현한 부분들은 매일같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가 도로 빠져버리게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녹십자 셀이 이슈가 딱 사라져가지고 4만 원까지 빠져버리면 여러분 손실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겠죠. 수익 났다가 손실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욕심이 나면 50%를 가져가고 욕심이 안 나면 99%를 팔고 1%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를 가져가든 10%를 가져가든 20%를 가져가면 그게 바닥에서 올라가면 제약주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내년 2월까지 달리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100%, 200%, 300%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잘 내년까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급등명주까지 같이 어차피 같은 종목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표역 종목은 KM입니다. 자, KM 일단 매수 가격이 12,7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지금 안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13,000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현재가 자, 먼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이따 다시 가격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KM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지금은 KM이 코스닥에 코스닥 제조로 되어 있죠. 여기 정확하게 반도체 및 관련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마스크로 알고 있었는데 왜 반도체 및 관련 장비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린 뉴딜 해가지고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 여러분들 신성 ENG 기억납니까? 얘는 반도체 장비고요. 얘는. 신성 ENG,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그래서 얘는 직접적으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기계 있죠? 기계, 장비.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한 거고요. 최근에 그린 뉴딜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고 지금 갑자기 부광약품도 무지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부광약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일걸요?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제약주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원래 이렇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유리하긴 한데 내년 1월 달서부터서는 이제 그러니까 1월 달도 아니고 12월 지금 이제 말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중순까지 오늘 지나는 거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2월 말로 갑니다.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달에서는 이렇게 제약주들이 움직이듯이 반도체 장비주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를. 왜냐하면 슈퍼사이클과 황금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조만간에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반도체 장비가 내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서 분명히 DRAM 가격도 지금 계속 폭등을 합니다. 제가 그 컴퓨터를 하나 맞추려고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DRAM 가격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격이 막 폭등을 합니다. 26,000원대 했던 이 DRAM 가격이요. 지금 35,000원, 지금 4만 원까지 가려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벌써 40~50%가 지금 거의 40% 넘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DRAM 가격이 이게 왜 폭등하는 거냐면 최근에 있었던 뭐 대만 지진 말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정전 사태 말고 그건 다 핑계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긴 맞는데
내년에서 황금 사이클을 대비를 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랜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2년 전인가요? 8기가짜리 DDR4램이 12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했었던 건데 그 2만 원 8천 원까지 빠졌던 건데 제가 볼 때는 7만 원, 8만 원까지 회복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도 반도체 D램 가격이 3만 5천 원 정도 제가 전에 사이트를 봤을 때에서 3만 5천 원 정도 제가 파는 걸 봤는데 아마 가격이 조만간에 4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피크를 치게 되면 내년에서는 아마 7만 원까지, 7, 8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내년에 황금 사이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섹터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클린룸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섹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서는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내년 2월달, 3월달까지는 계속 현역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후보군에 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서는 본격적으로 뛰어오를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K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 반도체 그 클린룸입니다. 안 떨어지니까 그냥 현재 가격이 13,05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13,050원으로 이제 픽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마스크 관련주이긴 하지만 이 회사 홈페이지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포장하는 회사로 그 다음에 2차 전지 포장하는 회사로 그러니까 2차 전지 포장 테이프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2차 전지 그다음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를 가지고 이쪽 사업을 합니다. 클리는 사업 말고 그걸 포장하는 사업을 한대요. 포장하는 뭐 테이프, 뭐 레더라 하여튼간 뭐 이게 포장하는 그 포장지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여기 아까도 봤듯이 반도체 관련 및 관련 장비 그러니까 그 내년에서 반도체 공장들이 열심히 돌아가게 되면 거기 이제 클린룸 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여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뭐 폭등까지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폭등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순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매출 증가율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M은 내년에서 분명히 미세먼지 또 극성일 거예요. 이유는 중국이 이제 경기가 바닥을 쳤답니다. 내년에서 코로나 치료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중국 공장 열심히 돌리겠죠. 세계 경제가 살아날 거니까 중국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면 미세먼지 열심히 또 발생시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미세먼지가 날라올 거고 그러면은 KM은 내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한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에 KM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들은 그동안에서 계속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폭증까지는 아닌데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전년 동기 대비 지금 500% 나와 있는 부분 아마 마스크에 대한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에서는 마스크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에 대한 폴리실리콘 2010년도까지만 해도 뉴스를 살펴보면 국내 유일이래요. 국내 유일 폴리실리콘 포장지 회사. 원래 이게 제품이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해외 거는 비싸고 국내에서 지금 KM이 만드는 것들이 해외 것과 그렇게 그 성능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싸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OCI라든지 태양광 회사죠. OCI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KM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로 해가지고 태양광 섹터들이 계속 뜨게 되면 아마 거기에 엮일 수도 있고 엮일 게 많다는 얘기예요. 태양광 섹터, 2차 전지, 반도체 클린룸, 거기다가 마스크. 그래서 실적들은 제가 볼 때 내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시면 원래는 이게 좀 내려오기를 원래는 조정받으면 싸게 사면 좋은데 지금 시장이 계속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보면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라든지 지금 이쪽 애들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얘는 올라가죠. 근데 얘네들은 반도체가 없어요. 폴리실리콘도 없고 태양광도 없고 2차 전지 쪽도 없는데 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KM은. 그래서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점 라인을 지금 박스권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주들도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발생을 하니까 더 이상 저점을 깨지를 않고 시장도 강하니까 그다음에 제약주들은 지금 좀 전에 봤듯이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은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슬금슬금 올라갈 텐데 그러면 저점은 안 깨질 거고 그럼 이 정도가 바닥이 될 거면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12월 말 금방 가죠. 그러면 내년 1월 달 되죠. 내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 황금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기업 분석에서 뭐 위에 보면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이렇게 돼 있는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는 다 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거기에다 지금 그 병동이 지금 부족하다라 그러죠. 그래서 방진복, 방호복, 그다음에 조류독감도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스크와 방진복 이쪽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 그 이슈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 2월 달, 그다음에 내년 미세먼지 나오는 5월 달 이 방진복 관련주 쪽도 잘 보셔야 되는데 KM이 거기에 속한 종목이니까 하여튼 바닥 저점에 있을 때 박스권 저점으로 아까 3,050원 정도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전망은 밝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KM 만나봤습니다. 마스크 방진복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3,050원 제시해 주셨죠.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의 죽은 종목 살려드리는 심폐소생술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손실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성 ENG고요. 신성 ENG. 예, 지난번에 사가지고 네. 절반 매도하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아유, 수익 많이 나셨겠네. 2,310원이고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네, 2,310원 네. 5%요. 5%? 네네. 자, 일단 신성ENG는 제가 표역 종목으로 그때 당시 이제 9월 달이었죠. 9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수익이 날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욕심이 나면 절반을 가져가고 욕심이 없으면 뭐 99% 팔고 1% 가져가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서 지금 최고 수익률이 대충 한 거의 94% 정도 나왔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저점 라인이 지금 3,500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갖고 가면 됩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돼요? 그렇죠. 3,500원이 안 깨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또 올라가요. 네, 이게 또 올라가. 이게 지금 태양광 섹터로 되어 있지만 얘도 뭐냐면 반도체 장비 섹터예요, 얘도. 내년에 네네. 이제 반도체 장비 애들이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뭐가 더 세냐는 그거는 좀 가봐야 되지만 항상 시장이 급등하고 올라갈 때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무지하게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네네. 지금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서 이제 그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 서버용 증대 아무래도 그 얘기가 지금 어제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서버용 증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낸드 플래시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년에서 삼성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분과 메모리 부분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생기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계가 아니 뭐 우리가 반도체를 뭐 물 주고 그다음에 태양광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물처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계가 그렇죠? 기계가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계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이제 내년에서 아마 폭증을 할 거예요, 실적들이. 네네. 거기에 이제 신성ENG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왜 안 죽느냐? 세력들은 내년에서 반도체 장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더 띄어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도 개인 투자자들이 사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안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서 반도체 얘기가 막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 하면서 지금 다나 사이트가 보면 거기에 이제 램이 있어요. 램이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2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그게 35,000원에 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만간에 8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살 겁니다. 왜냐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 이거 지금 황금 사이클이고 슈퍼 사이클이고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수요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막 나올 때쯤 되면은 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사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500원이 안 깨지면 내년에서는 5,000원, 6,000원, 7,000원도 간다고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안 수익 깨지면 많이 보유고 주셔가지고. 만약에 그 자리가 네. 깨지면 또 네. 절반을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네. 다시 사면 돼요. 아, 네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웅제약 149,833원에 43%요. 43% 비중도 많으신데 언제 사셨나요? 저번 주에요. 저번 주에? 네. 저번 주에는 14만 9천 원이 나오질 저번 주 금요일 이거 날 물타기 했어요. 한참 됐다고요? 물타기요. 물타기로? 네. 그럼 예전부터 물려 계시다가 바꾸셨어요. 올라온 네. 거네요? 네. 항상 물려 있다가 올라올 때에서는 10번 중에 2번이 더 올라가고 10번 중에 8번이 다시 빠져요. 네. 예.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내년 2월까지 좋을 거라서 만약에 매수 단가만 10만 원이나 11만 원이었으면 저는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도 많고 다시 밀리면 억울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혹은 네. 아까우면 3분의 1이라도 지금은 팔아주는 게 맞는 겁니다. 수익이 날 때. 네. 근데 지금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네. 수익이 나면 3분의 1이나 절반은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고 요거의 목표치는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갖고 있으면 20만 원은 갈까요? 그 전에 12만 원, 10만 원 내려갔다가 아, 네. 네,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안 파실 것 같아서 네. 12만 원, 10만 원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러면 그 3분의 1을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가져갈 건지 아니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건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네. 다 팔면 안 돼요. 제약주들이 좋기 때문에 다 팔지 말라고요? 당연히 다 팔면 안 되죠. 제약주를 내년 2월까지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반만 팔을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절반을 팔 건지 3분의 1을 팔 건지는 이제 선택인 건데 네. 매수 단가만 낮았다면 상당히 좋게 끌고 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필룩스. 필록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4,900원. 비중은 30%입니다. 30% 4,900원. 네. 자, 지금 이것도 필름형 과거에 이제 필름형 그 제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면역 항암제 관련주에서 다시 이슈가 될 거예요. 다시 이슈가 될 거고 다시 올라갈 건데 지금 조정 국면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아내시면 되는데 네. 비중이 적당히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중이 좀 적었다면 오히려 지금 밀리게 되면 4,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되는데 물론 4,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밀려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6,000원대 다시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1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날씨도 지금 굉장히 추워졌고 그러면 네. 이제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겨울 되면 제약주들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월달, 2월달까지는 계속 제약주 시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한 5,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다시 전화로 문의로 궁금하신 거 다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우조선 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7,200원인가에 15%요. 27,200원에 15%. 바닥에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에서 일단 박스권이니까 보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조선주들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3월달 저점 대비는 이 대형주들도 많이 갔죠. 한 몇백 프로 갔어요. 얘도 한 150% 갔고 최근 바닥에서도 꽤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한 36% 올라갔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도 많이 그래서 올라간 선생님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네, 조금 더 매수할까 하고.
조금 더 매수할까 하고 내년을 보고. 내년을 보고 내년을 보고 사야 매수할 될까? 거면은 이렇게 현대비포조선이 움직이기 전에 있던 모양들 있죠.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게 내년을 보고 이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인데 대우조선해양도 22,000원대에서 샀었으면은 내년을 보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자리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데 상승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만 더 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돼요. 갖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시고 만약에 얘가 조정받아서 한 23,000원이나 22,000원 밀리게 되면 그때는 더 사시면 되고요. 가져가는 부분들은 내년을 보고 일단은 뭐 3만 원, 32,000원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지금 사면은 그럼 지금 사고 나서 23,000원까지 밀리면 대략 한 12% 정도 빠지거든요.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12% 빠져도 지금 사서. 네. 그러면 지금 사세요. 지금 사시고 마이너스 12% 빠져도 그냥 꾹 쥐고 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위닉스 위닉스. 매수 가격 21,500원에 21,500원에 10%. 10%. 자, 위닉스는 이제 그 공기청정기 관련주 쪽이잖아요. 네. 겨울에서는 이렇게 추울 때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질 않아요. 시베리아 기단의 그 영향으로 해서 겨울에서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많았던 그때에서도 청정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중국에서 이제 바람이 이게 불어오면서 가끔가다 미세먼지가 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미세먼지 이슈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이게 그 공기청정기 쪽으로 만약에 이슈가 돌면은 그럴 때는 이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이번에도 공기청정기 관련주 해가지고 코로나를 핑계로 해갖고 올라갈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모양은 괜찮거든요. 모양은 괜찮아서 뭐 보유하신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2만 원이 안 깨지면 지수가 지금 시장이 강해서 2만 원이 깨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보유는 되는데 이슈가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 미세먼지가 날씨가 추울 때에서는 우리나라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4월달, 5월달, 6월달 쪽으로 가야 미세먼지 이슈들이 나와서 그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때를 보고 끌고 가실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 4월달, 5월달 이슈가 돼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상승을 본다. 그러면은 뭐 25,000원, 27,000원까지 내년 4월까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마 박스권으로 갇혀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인정하시면 보유 가능하시고 손절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최대한 한 22,000원? 아니요, 25,000원 정도는 보이는데 내년 4월 달 돼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미세먼지가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겨울에서는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위쪽에서 오잖아요. 네. 러시아 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가 와요. 그래서 네. 미세먼지가 발생을 잘 안 해요. 겨울에는. 네네. 그래서 그래요. 아셨죠?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한 이거는 이제 4개월간? 그냥 끌고 가시는 종목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 포비스 TNC 네.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 추천하시고 아직 안 팔고 있거든요. 좀 전에 확 움직였었네요. 네. 자, 확 움직였었는데,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999원에 8%. 999원에 비중은 8%시고, 네.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서 999원, 은하철도 999 계속 노래를 했는데, 그쵸? 네. 네, 그쪽. 왜냐면은 이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네. 요게 1,000원 이하에서는 1원씩 움직이는데, 이 1,000원 이하에서는 5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원 이하에서는 두 호가 움직이면 1,010원이 되는데, 밑에서는 여러 호가가 빠져야 그 99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 이하에서는 호가 단위가 1원씩 움직이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쪽은 이제 EBS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 포비스 TNC는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계속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주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업종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주가 지금 원격 그
그 수업 관련주 쪽으로 해갖고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잡히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잡혔다 하더라도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발생은 처음이 어려운 거지 벌써 이렇게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원격 수업 쪽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많이 돌아갈 거예요. 내년서부터 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거고 거기에는 EBS 관련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그쪽으로 발생을 할 텐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세력들도 매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끌고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비중 8%니까 만약 불안하시면은 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파시면 돼요. 아마 지금도 수익이 꽤 났을걸요? 네, 불안하지는 않는데. 네,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웬만해서는 이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안하면 절반을 파시면 되고 안 불안하면 끌고 가면 내년에서는 이런 이제 바닥에 있던 1,000원짜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제 시즌이 되거든요, 이게. 네. 연말장과 연초장은 원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오늘 장중에도 한번 돌파를 잠깐 했다가 지금 밀리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올라가면 뭐 1,200원대도 보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끌고 가다 보면 네. 그러니까 어느 심심해서 그냥 어느 날 딱 보다 보면 이만큼 올라가 있고 또 신경 안 쓰고 어느 날 보면 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거라서 네. 바닥에 잡아놓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불안하시면 계속 팔고 내려올 때 다시 또 999원에 또 사고 그러면 되는데 아마 이제는 잘 안 내려올 거예요. 네네. 네. 근데 항상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드리게 되면 웬만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잘 안 빠져요.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 막 세종공업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하나마이크론처럼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막 100%에 100%.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주게 되면 처음에서는 그냥 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수익이 나야 이거 되니까. 옵트론텍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옵트론텍도 어떻게 해야 계속 되지? 막 올라가고. 이런 생각. 그렇죠. 기존에 드렸던 종목 옵트론텍부터 막 다 올라가죠. 네. 내년에 또 달립니다, IT들. 그것도 좀 팔까요? 어떡할까? 아, 그거 이제 질문은 다시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요. 현대제철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41,200원에 30%요. 41,200원에 30%. 네. 저도 이거를 4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으로 드리기는 했어요. 그게 매수 가격이 19,500원인가? 그럴걸요? 19,500원인가 들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아마 110%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저는 30% 50%가 뜨면은 저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게 19,50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난 사람들만 끌고 와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정받으면 3만 원까지 빠질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3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몇 프로 빠지냐면 한 25% 빠집니다.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버텨요. 저는 3만 원까지 빠질 것 같으면 저는 당장 버립니다. 근데 19,500원을 샀다라 그러면 아주 그냥 신나게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서 4만 원 깨지면 수익 실현을 110%를 절반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 사면 이렇게가 가능한데 고점에 떠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현대제철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게 되면 무지하게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도 한 4년에서 5년 동안은 계속 좋을 회사입니다. 그런데 매수 단가가 높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매수 단가를 19,500원에 사면 신나게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쌀 때 사면 되지만 지금처럼 11,000원에 샀을 때에서는 신나게가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마이너스 25%까지 손실을 봤다가 다시 빠져나온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단가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만약에 25%까지 빠져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살 돈이 더 많습니다. 얘는 내 자산이 지금 1%밖에 안 들어갔고 아직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지금 빠지게 되면 안 된다 하시면 지금은 제가 볼 때서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을 열심히 보셨다면 제가 그 19,500원에 현대제철을 열심히 추천했다는 거를 아셨을 텐데 그럼 여기서 안 샀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바닥에 있는 이제 다른 IT 섹터들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신성ENG도 뭐 앞으로 좋을 거라 했지만 너무 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신성ENG도 추천 안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100% 넘게 올라가갖고 이거 2,300원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갔으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뭐 KM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많이 떠 있는 걸 하지 말고 조정받아 있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그 표역 종목에서 바닥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현대제철 좋긴 하지만 흔들릴 걸 생각을 해서 비중을 줄여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시황 점검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직접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KM 만나봤자 매수가는 13,05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3.54% 오르면서 1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시장은 뭐 파란색이 나오긴 하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고는 있어요.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잘 버티고 있는 박스권의 흐름인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뭐 조만간 뭐 예를 들어 오늘 확진자가 뭐 예를 들면 600명이 나온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1,00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언제든 또 1,000명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바깥에 잠깐 이제 나가서 노출이 되게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면역력도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러면 걸린답니다. 감기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가 그래서 겨울에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밖에 나가도 그 추위 때문에 물론 체온이 바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걸릴 수 있는 계절이라서 감기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코를 훌쩍훌쩍거리는 것도 다 감기죠. 그래서 감기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목감기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이 이제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즌이 됐기 때문에 제약주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결국 이제 제약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자, 부강약품 아까 보겠습니다. 부강약품 아까 흐름들 굉장히 강하죠. 제가 10월 28일서부터 해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사야 된다 해서 11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약주들은 제가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가을 되면 이제 날씨 추워지게 되면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미리는 사지 말고라는 얘기를 이제 8월 달, 9월 달에 미리 얘기를 했다가 11월 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11월 달에 잘 움직였고 지금 12월 달이고 그리고 이 흐름이 내년 2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 그랬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IT 섹터들을 조금씩 흔들리죠. 요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빠져요. 조금 빠지는데 오늘 유일하게 빨간색 불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부강약품, 대웅, 그렇죠? 대웅제약, 그리고 ST팜. 지금 제약주들만 이렇게 강하게 달리고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 그다음에 시젠 뭐 이런 이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애들도 지금 잘 버텨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 시장을 지금 받들고 있거나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애들의 지금 주요 요인이 제약주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시장은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시장의 이슈는 뭐가 살아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슈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죠. 그래서 1,000명 정도가 지금 달성을 했으니까 관련된 이제 그 음압병동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뭐 치료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투자자들은 막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기관들도 막 뭔가를 지금 유동성 장세를 끌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슈는 저쪽에 코로나 이슈로 지금 다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만 톡 건드리면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막 튀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닥에 있었던 제약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제약주만 가자고 하기에는 내년에는 또 반도체 섹터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서 이쪽 애들도 지금 쉽게 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섹터하고 제약주들을 동시에 공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는 제약주대로 좋고 언제까지 내년 2월달, 3월달까지는 계속 좋은 거고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대로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전날 1,000명까지 증가가 됐다라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은 살짝은 밀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크게는 안 밀리니까 뭐 증권주들도 크게 밀리질 않고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움직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시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KM 같은 경우는 이제 짬뽕이죠. 얘는 반도체 그 장비 섹터로도 들어가지만 클린룸 사업으로 반도체 섹터로 들어가지만 태양광으로 들어가고 폴리실리콘 2차 전지 포장지로도 들어간다는 그 기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슈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아마 방진복, 그래서 음압병동에 들어가는 이제 방진복이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스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거니까 오늘 천연복 나왔으니까 거래만 좀 더 실린다 그러면 외국인도 사고 있으니까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14,000원 돌파가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면 내년에서는 이제 클린런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라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제약주의 이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주 이슈, 그러니까 제약주가 아니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KM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위치인데 내년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세먼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 이 시추에서는 KM이 제일 안전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까지도 잠깐 받았는데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닥도 업종이 오늘 코스닥도 그쵸 크게 안 밀리죠. 사실 뭐 월요일 날 오늘 조금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았지만 흔들리게 됐을 때에서 그냥 이쪽이 이제 무너질까봐 한번 흔들릴까봐 이제 그런 부분은 아침에 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시장은 쉬지 않고 내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계속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대한전선 자 베나치아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1,395원에 비중은 15%. 자, 전상주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쫓아가셨네요. 일단 매매 패턴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저점이 1,270원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패턴은.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데서 사야 돼요. 900원에서. 근데 웃긴 게 초보자들은 900원에 사서 지금 수익률이 55%고요. 선수들은 1,400원에 사서 지금 2%, 5% 물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가 더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서 싸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사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수익률은 결국 누가 더 높다? 초보자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바닥에 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닥에서 잘 사야 되는 거고 어쨌든 고점에서 매매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크리스탈 지노믹스 질문 주신 분 있는데요. 자, 스카이님이 질문 주셨고 매수 가격은 17,200원. 자, 지금 뭐 제약 섹터들이 다 흐름들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스윙 손절은 15,600원이고요. 단기 손절은 16,800원 잡아드릴게요. 단기 손절, 단타 손절 16,800원 안 깨지면 보유 가능하다. 모양은 나쁘질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국제강 질문 주신 모나코님이 계신데 비중은 10%시고 7,970원. 이것도 스윙 손절은 7,300원, 단기 손절은 7,600원 잡아드리면서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보유 말씀을 드리고요. KG 이니시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 떠 있는 것들은 손절을 잘해야 돼. 깨지면 밑으로 빠지는 거. 깨지면 좀 전에 봤었던 종목도 깨지면 다 10% 빠질 겁니다. 그래서 깨지면 손절이 되는 거고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하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다 매매 패턴들이고요. 자, KG 이니시스 결제 관련주 22,600원에 예전에 사셔서 물리신 거네요. 열공님이 물어보신 건데 비중은 5%. 22,600원.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이슈가 지금 결제라든지 이쪽 부분들의 이슈가 한번 딱 돌았는데 꼼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얘도 계속 꼼짝하지 않고 계속 행보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서 일단 19,0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는 가능하다.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돼요, 얘는. 자, 다음은 보락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2,700원의 비중 30%, 문영은님이 질문 주셨고 2,700원의 비중 30%. 일단 단기 손절은 2,400원. 스윙 손절, 중기 손절은 2,100원인데 너무 커요. 손실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손절은 맞지가 않아요. 이쪽에 사갖고 여기 손절한다는 건 맞지가 않고 여기 2,400원 정도 손절 라인 두고 다시 올라오면 고민 좀 하세요. 이거를 팔아다가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끌고 갈 건지. 그래서 2,40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는 가능합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좀 도와드릴 거고요. 시장의 흐름들이 오늘 일단 오후장까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제약주들은 강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제약주를 계속 될 텐데 만약에 업종의 대표주들이 오늘 말고 내일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언택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이건 예상이니까 아직은 시장은 강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업황과 종목들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로 뭐 여행주라든지 뭐 이런 피해주들이죠. 그래서 3단계에 대한 이슈로 과연 시장 충격을 얼마나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끄떡없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죽은 종목 심폐소생술 이벤트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이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